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특히 이 교수님 뭐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예, 좀 약간 더웠다 싶을 때 뵀는데 네. 두꺼운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또 한 2도 차이 나요. 이렇게 추위가 오는 곳에 네,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맨날 보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아서 네, 답답하네요. 네. 그러게요. 우리가 국정감사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그 보도의 키워드 중에 뭐 맨날 똑같다, 뭐 그리고 뭐 면박주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거라고 했는데, 자,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야당 이제 여당이 된 입장에서 국정감사 임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이제 야당 입장에서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국정감사의 중요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핵심은 적폐청산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 네, 적폐청산. 물론 이제 뭐 당에서는 민생 살렸다고 주장하고 안보도 지켰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뭐 그냥 립서비스 같고 적폐청산 하나는 이슈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가장 적폐청산에 중요했던 그 국정감사의 어떤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있죠. 뭐 취업 사례들, 강원랜드 취업, 취업 청탁. 세상에 어떻게 신입사원의 95%가 청탁을 받고 들어갑니까? 아이고, 그거 정말 해도 너무했죠. 그 이제 뭐 도박하는 뭐 그런 회사라 그런지 참 인사도 도박적으로 하네요. 아니, 특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의 힘이 많이 먹혀서 그런가 봐요. 물론이죠. 이제 그게 강원랜드가 문화관광부,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두 군데에서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보니까 뭐 정부의 입김이 아무래도 셀 수밖에 없겠죠.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분들이 전부 청탁을 해가지고 다 나왔더군요. 그러게요. 지금 이런 뉴스를 접하면 정말 우리 청년들 뭐 희망이 없죠. 좀 염치가 없더라고요. 해도 너무 뭔가. 그렇죠. 아니 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강원랜드뿐 아니라 뭐 공기업 쪽도 취업 비리가 뭐 상당 뭐 밝혀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전수조사해가지고 좀 밝혀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숨어 있는 그런 그 인사청탁 비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어쨌든 사회적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헤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MB 정권 때는 지금 요즘 다스 얘기 뜨겁네요.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이제 유행어처럼 이 유행어처럼 들리고 있어요. 다스 누구 겁니까?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또 다른 촛불 집회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스의 주인공은 뭐 MB다, MB를 구속 수사하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든 전 정권에 대한 적폐라는 것이 이제 국정원이 지금 가장 좀 큰 그 저희가 된 것 타겟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정원을 통한 일들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사실은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 자체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한다는 게 모토였는데 음지에서 일하고 음지에서 조작하는 그런 짓들을 이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 적폐로 이제 드러난 사실인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 핵심적인 주인공이 이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씨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을 비롯한 그분을 지원해줬던 그 부하 직원들 이분들도 뭐 한통속으로 죄의식 없이 다 지시한 대로 다 처리를 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명호 국장 그 불구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질타가 심했던 걸로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판사의 뭐 판단에 따라서 그 정리된 부분이니까 또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있죠. 이 국정감사라는 게 근데 뭐 이게
뭐 까발린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네. 좀 그렇게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정책적인 대안도 좀 제시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국정에 좀 도움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역할은 좀 하고 있나요, 여당으로서? 하고 있는데 약간 미진하다고 이제 평가를 되는 거죠. 아,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네. 이게 공수교대가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네.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입장과 9년이 지난 지금 입장이 완전히 서로 똑같은 형태로 바꿔놓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 대한 뭐 실정 파헤치기,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 파헤치기 이런 부분들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네.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슈만 만들고 그렇죠. 고발만 하고 네. 이런 근본적인 얘기, 정책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놓고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정치감사라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정책감사라는 측면이 있죠. 네. 이제 정치감사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격이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소지가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정치와 정책은 그 두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어찌 됐든 정치적 공세 이런 부분이 뭐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부분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야당의 그 야성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지 예. 지금 이 여당 예. 그 국정감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 예, 그렇죠. 한번더 하는 국정감사로 걸로.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네. 저기 야당이야 여당이야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체질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물론 저도 이제 그 민생이나 안보 부분들 뭐 잘했다고 하지만 좀 인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조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도 하면서 좀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네. 예, 자유한국당 이번에 보이콧을 또 했고, 네. 예, 뭐 적폐청산에 맞불을 놓겠다 그래서 신적폐청산 네. 국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쪽 사이드를 보면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전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떤 게 대표적으로? 우선 신적폐라고 했는데 물론 예. 적폐에 그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적폐라는 용어는 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연 신적폐라는 용어가 지금 적절한 건지는 저는 궁금해요. 예. 말이 안 돼요. 적절한가요? 물타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적폐라는 거는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나온 부작용들이 이제 적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정권이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지금 뭐 서너 달밖에 안 되는데 네. 뭐가 쌓였는지 뭐가 쌓였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처음에 제시를 한 13가지 무능 실정으로 이제 제시한 아이템들이 이해가 안 가는 아이템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 13가지는 이 화면에 안 띄우셨죠? 네. 13가지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하도 많아가지고. 네. 노조공화국 뭐 이런 거. 네. 그 원전 절속 중단,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북핵 위기 초래, 공정률 통한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의 사회주의 배급제도, 정치보복, 방송장악,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 일자리 대란, 한미 FTA 재협상. 이게 적폐인가요? 이게 다. 네. 근데 이게 본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실. 이거는 이제 신적폐가 아니라 본인들과 좀 다른 정책. 아니 걷어내다가 덜 걷어내는 그 중인 거죠 아직. 이 내용이 걷어내고 적폐를 걷어내고 그렇죠. 있는데 아직 쌓여 있는 거죠. 아직 못 걷어낸 상황이지 않을까. 그분들이 적폐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새로 이제 탄생을 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는 틀만 얹어 놓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 전략을 새누리당이 아니죠.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잘못 짰어요. 근데 13가지 중에 저는 뭐 가장 그 포커스를 둔 거는 정치 보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적폐청산이라든가 전 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정치 보복 이렇게 나오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야지 공작을 내서 했을 때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을 저지른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걸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좋은 그 장이 또 펼쳐진 거였고 이번에 검찰 뭐 수사하고 다 구속해도 검찰 내에서 아직 반발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법을 어긴 거니까. 어쨌든 좋은 기회를 놓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또 보이콧을 했는데 그 보이콧의 명분을 삼은 것이 그 MBC 대주주 그렇죠. 박문진 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선임하는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런 거였는데 뭐 하여튼 반발이죠. 그렇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복귀를 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집권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도 그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 그 위원회 구성은 집권 세력이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냥 놔두고 눈 뜨고 지켜봅니까? 집권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데 쓸데없이 힘을 쓰고 출혈을 벌일 게 아니고 이 시야를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다르게 잡았어요. 민주당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속 헛발질하고 그렇죠. 헛소리하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뭐 이러실 것 같아요. 이번에 국감은 아무래도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이 또 의미를 좀 퇴색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보이콧을 하지 않았냐. 그것도 성공하기 못한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보이콧 전략이라는 게 그 참 어려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퇴로를 만들어 놓고 보이콧을 해야 되거든요. 퇴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그 썼던 전략의 출구 전략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출구 전략은 다시 들어오는 건데 언제 들어올 거냐? 아니면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보이콧을 끝낼 것인가? 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전략 없이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명분도 잃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이 그 발끈했던 땡깡이 생각나네요. 박지원 의원 추미애 대표가 땡깡 정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 쳐서 잘 들어와가지고 지분을 챙겼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땡깡을 잘못 썼군요. 자 어찌됐든 지금 국감이 아직은 진행 중인데 내일까지죠. 내일까지인데 이 국감 이후에 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또 국감 종합평가 하다 보면 또 이게 잘했니 못했니 뭐 그렇죠. 각 당의 평가는 뭐 어떻게 보세요? 종합적으로 하면 국감에 대해서 각 당은 이제 뭐 결국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권당인 민주당은 뭐 국정감사 뭐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렇게 하실 거고 적폐청산을 잘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13가지 그 실정 이거 지적하면서 신적폐를 잘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하실 거고 나머지 뭐 군소 정당들이야 뭐 양쪽 다 싸잡아가면서 양비론을 가실 거고 뭐 이런 거죠. 뭐 이번에 그 외통위 같은 경우는 뭐 12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가서 2시간 심사하고 왔다면서요? 이게 이제 국감 때마다 드러나는 일인데요. 이게 이제 한쪽 측면에서 볼 때는 국정감사의 명분으로 가는데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뭐 해외여행 가는 수준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눈, NGO 모니터단들이 이제 항상 지적하는 문제들이죠. 특히 이 해외 외통위 같은 경우에는 상시 국정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원격지 있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는 거는 뭐 몇 가지 없고 나중에 외국 갔을 때 나한테 잘해라, 의전 잘해라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이. 피감 기간도 이번에 대폭 늘었지 않나요? 엄청나게 늘었죠. 700개가 넘어갔으니까 엄청나죠. 근데 이제 이 피감 기관 선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화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감사위원이기 때문에 네. 내가 부르고 싶은데 전부 불러서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료 요청에 대한 뭐 권위가 또 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권위도 이제 더 쓰는 거고 권력도 이제 더 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부탁할 때 상대방이 피감기관에서 바로 일을 해준다는 거죠. 대표님 예리하세요. 네, 항상 우리는 또 팩트 이면에. 근데 이번에 그 피감기관도 늘어났지만 네. 또 교문위 같은 경우는 뭐 불러놓고 잘하면 되지만 피감기관들 36개 기관 하루 만에 안 되면서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는데 다 이게 됩니까? 12시간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은 주어져 있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총량제인데. 근데 그 피감기관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와서 별 중요성에서 떨어지는 데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는 거죠. 한 번도 질문 받지 못한 그 교문이 그 피감기관이 14개래요. 근데 그 기관들은 몇 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거죠. 몇 달 준비하고. 교문위 중에서 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잖아요. 그 뭐 국정교과서 이거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이슈로 중심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피감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 기관은 거의 죽어나요. 괴로운 거죠. 밤새서 자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보지도 않는 자료. 그렇죠. 그리고 예상 질문 답변을 다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기관장한테. 저는 뭐 국감 중에 뭐 제가 뭐 다 보진 못했지만 그 노회찬 의원이 신문지 깔고 누워가지고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그 뭐 인권 침해 아닌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죄수자들의 면적하고 비교를 하신 거죠.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 기억나고 이번에는 특별히 뭐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쇼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그런 거까지는 지금 우리 지역 박범계 의원께서 그냥 고성으로 그냥 버럭한 거요? 그렇죠. 얼마나 안 되면 법사위에서 그렇죠. 그 완장 뭐 얘기 나오고 뭐 화라도 내야겠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막말 퍼레이드 이걸 이제 쫙 모아놓은 걸 보면 참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뭐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열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생각이 말로 통해서 이게 정화돼서 나오기는 또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형적으로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정잡배 뭐 이런 말들.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그런 상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 더 열받죠. 앞으로 이런 말도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아유, 시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공항에서도 많아요. 대학 그럼요. 나오시고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요즘 시장 상인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말들을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 뉴스 1위에 또 국감과 관련된 거 뜬 거 보니까 10년 동안 그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1위부터 10위까지 뭐 이런 것들 막 비교하고 걱정 말아요 그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불렸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감의 이슈로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걸 보면서 참 이 많은 준비를 하고 이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참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위원으로서 언론의 주목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그 감사 질의하는 과정,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지역 구민들한테 좀 배포도 해야 되겠고.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별 쇼가 이제 다 나오고 뭐 그러는데. 우리 민원을 그렇죠. 이슈 제기했다. 이제 일정 부분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국정감사라는 부분이 약간 희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랜만에 뵀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개선점들 잠깐 얘기하시고. 그러시죠. 그 저도 이제 국정감사를 한 15년 정도 그 신부적으로 일할 때 지원해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항상 느끼는 그 불만
적인 요소가 뭐냐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그 증인들을 전부 들여다놓고 증인이 이제 피감기관 대표자가 증인이죠. 대부분 들여놓고 이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증인들이 받는 또는 피감기관 기관장들이 받는 압박감은 굉장히 크죠. 예. 그 속에서 나오는 도출되는 결과물들도 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이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그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추가적 확인, 감찰 이런 부분까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정감사의 필요성은 뭐 100% 있는데 네.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좀 커버를 할 것인지 네. 하는 주로 부분이 면대면 하면서 네. 호통치고 상대방 힘들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는 네. 오히려 그런 게 더 훨씬 더 그렇죠.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나머지 뭐 그 실제 수사가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찰이 고발하는 수준 받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개선 방안 뭐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시정 조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후속. 네,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 이제 국회 가면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그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를 좀 낼 수 있도록 네네. 네, 사후 조치로.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 그 실명제로 사후 조치 이행 계획 뭐 이 부분을 요즘 평가할 뭐 필요가 있겠다. 많은 곳에서 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네요. 네, 네. 농산물도 책임감 실명제고. 있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정감사의 상설화 네. 이 말씀 조금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네네. 필요하긴 해요. 근데 상설화를 하게 되면 또 부족한 건 뭐가 있냐면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아, 주목도가 그렇죠. 예. 집중적으로 해서 네. 스타도 나오고. 네. 자 앞으로 뭐 제휴 공간은 뭐 어떻게? 지켜보시죠. 제외 공간 이 부분 마찬가지죠.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가급적 불필요한 부분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제휴 그런 공간 부분들은 좀 규모에 비해서 직접 갈 필요도 없는 것도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피감기관으로 선정되는 제외 공간 이 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죠.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죠. 네, 오늘 국감 이야기 이태령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